프랑스 파리의 문화인류학 교수가 라오스 오지 마을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언어도 역사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두 민족이 말투와 음식, 제사의식까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던 건데요. 이 믿기 힘든 유사성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의 시작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폴린 파브르이고 파리의 작은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의식을 연구해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수학제, 남아메리카의 비춤, 중동의 결혼 의식까지요. 그런데 언젠가 라오스의 한 의식이 한국의 제사와 똑같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조수인 기요무가 라오 마을 사람들이 한국인과 닮았다는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저는 웃으며 장난하세요. 기요무 씨? 다음에는 케이팝 팬이라고 하실 건가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기요무는 진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흐릿한 영상을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이 끈적한 밥, 발효, 채소, 돼지 머리까지 차린 상 앞에 절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더군요. 제사와 똑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네온사인과 팝스타의 나라였지, 동남아 산골 마을의 고대 의식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럼에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2년 넘게 현장 조사를 떠나지 못해 연구가 다소 진부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낙했습니다. 카메라, 노트, 녹음기 등 장비를 챙겨 파리에서 비엔티앙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유리창이 금이 가고 서스펜션도 없는 낡은 픽업 트럭에 올랐습니다. 도로는 안개 낀 산길로 이어졌고 트럭은 심하게 흔들려서 이대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떡하나 싶더군요. 저는 좌석 가장자리를 꼭 잡고 이를 악물며 다음 코너를 버텨냈습니다. 8시간을 달린 끝에 비포장도로가 끝나고 마지막 3km는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키 큰 대나무와 티크나무가 머리 위로 아치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땅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야생화 향이 났습니다. 낯선 새소리가 제 귀를 간지렸죠.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 마침내 라오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을은 산자락의 분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키 작은 나무 기둥 위에 올려진 초가집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죠. 연기가 부엌에서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닭을 쫓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여인들은 찰밥을 절구에 찢고 남자들은 대나무 죽순을 바구니에 담아 나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래서 인류학자가 되었구나라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을 족장인 퐁시댁의 기지를 차렸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께서 작은 도자기 잔에 차를 따라주셨죠. 저는 프랑스어로 인사드리고 통역사 써니가 이를 라오어로 옮겨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손히 경청했지만 다소 말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저는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바나나 잎에 쌓인 찰밥을 쪄내고 알록달록한 직물을 짜며 고추와 레몬그라스가 자라는 작은 텃밭을 돌보는 모습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늘 그 영상 속 의식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직접 그 의식을 목격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 잠에서 깼습니다. 하늘은 산 너머로 연분홍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잠옷차림으로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긴 나무 탁자를 마을 중앙 공터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그 의식인가?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조심스레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탁자를 정성스럽게 세우고 그 위에 찰밥, 절인 채소, 차잔을 올렸습니다. 중앙에는 통째로 구운 돼지 머리가 거꾸로 세워져 있었죠.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제사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한 노파가 앞으로 나와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모은 채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리드미컬한 몸짓, 엄숙한 표정. 모든 것이 낯익으면서도 이곳 라오스의 풍경 속에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든 채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 순간까지도 회의적이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시아 문화 간의 깊은 연결고리를 제가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죠.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이미 이 발견이 제가 한국에 대해 그리고 인류 문화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나무에서 타는 연기 냄새와 신선한 아침 공기를 입안 가득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해가 산마루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부드러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어제 의식의 여운에 아직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잠자리를 정리하고 이불에서 몸을 일으켜 추위를 떨쳐보려 몸을 쭉 폈습니다. 강가로 내려가 보니 통역사 써니가 어젯밤 저녁 식사 뒤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손을 흔들며 좋은 아침입니다. 파브르 교수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매끄러운 돌멩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접시를 물속에 담갔다가 문질러 닦으니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쌀죽과 신선한 과일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바나나 바구니를 나르는 사람도 있고 불을 지필 나무를 베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제게 인사에 놀라게 했던 어린 소녀 메이사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흙길을 살금살금 달려와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봉주르 파브르 교수님.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주르 메이사.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떠니?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제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메이사는 광장 한가운데 차려진 상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풍년 기원 의식을 또 해요. 저는 녹음기를 손에 든 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햇살 아래서 의식상은 낮에도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상 위에는 바나나 잎이 깔려 식탁보 역할을 했고 찰밥이 김을 내며 부드럽게 증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작고 알록달록한 절임 채소들이 놓인 접시들에는 주황빛 당근, 초록 오이, 진한 보라색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돼지 머리가 마치 자부심이라도 느끼는 듯 눈을 감고 귀를 세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을 이루어 손을 잡고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진지함이 공존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저를 의식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목이 말라 혀가 바짝 말랐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에 흰 천을 두르고 있었고 햇빛 아래에서 그의 주름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나무로 된 잔을 들어 차를 가득 따랐습니다. 조상님들께 그가 라오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신 뒤 옆 사람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한 사람씩 잔을 들어 기도를 속삭이고 마셨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귀에 대고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읽었던 한국의 제사와 똑같았습니다. 차와 밥, 음식을 조상에게 바치는 의식이었죠. 그 리듬은 친숙했고 동시에 따뜻하고 강력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차를 다 마시자 노인은 상을 3번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머리를 낮추며 절을 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존경과 겸손,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설 때 한 번 크게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부드러운 선율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멜로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라오어 가사를 따라 부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노래는 자장가처럼 따뜻하게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바나나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돼지 머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닿는 의식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곳 라우 안개 낀 산속 마을에서 저는 제 한국 조상들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과 땅을 넘어 메이사가 제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노래 마음에 드세요, 교수님?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메이사.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녹음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를 잇는 진짜 발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해가 산 뒤로 사라지자 하늘은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부엌 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마늘과 고추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저는 족장댁의 매 부인께 따라가 나무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스튜 냄비를 저어주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빨간 고추가 위에 둥둥 떠 있었고 아래에서는 고기와 채소 조각이 부드럽게 익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실래요? 매 부인께서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나무 숟가락을 건네주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스튜를 저었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손끝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맛을 보니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였습니다. 횃불이 흔들리며 땅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아이들은 원을 그리며 손뼉을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지켜보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초대된 것이 영광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써니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조상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야기 나누기는 한국 의식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라오식 버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노파 나 부인께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나무 구슬 목걸이를 걸고 화려한 치마를 입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께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곡 아래에서 살았었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강은 풍성했지요. 그런데 어느 해 비가 그쳐버렸습니다. 농작물은 모두 시들고 가족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 라오 노이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비를 빌었지요. 그녀는 사흘 밤낮을 굶으며 기도했습니다. 나 부인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실 때 마을 사람들은 작은 기름등을 밝혀 모닥불 주위에 놓았습니다. 등불은 마치 땅에 뜬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불꽃의 따스함과 이야기가 제 주위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 날 밤 나 부인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울렸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라오 노이는 손에 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와 땅을 축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년 이 의식을 통해 그녀와 조상님들을 기립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두운 하늘 아래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라오 노이를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무당과 산신설화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유사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야생허브를 섞은 찰밥을 그릇에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덜어 맛보았습니다. 허브 향이 상큼했고 찰밥의 단맛과 어우러져 입안에 퍼졌습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때 기요무가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메이사가 원 박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무 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리를 입술에 대자 부드러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음표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단순했지만 애절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가슴이 뭉클해 왔습니다. 피리 소리는 제가 어릴 적 들었던 한국 민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먼 이 마을에서 제 문화의 메아리를 듣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얼른 깜빡이며 감정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계속했고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이사가 연주를 마치자 마을 사람들은 부드러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했고 저도 일어나 박수를 보탰습니다. 제 마음은 경이로움과 연결, 그리고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며 오늘 본 모든 것과 들은 모든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의식과 이야기, 음악은 모두 가족과 감사, 그리고 회복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훨씬 더 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화 사이를 잇는 다리, 라오와 한국인의 마음을 연결하는 공통된 인간 정신을요. 제 여정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저는 한국을 다시는 똑같이 보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라오 마을 위에는 서늘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초록이 위에서 반짝였고 땅에서는 축축한 흙내음이 났습니다. 오늘은 큰 축제 날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조상님들을 기리고 보호해 감사드리는 날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분주하게 장식을 준비했습니다. 금자나와 자스민으로 화려한 화환을 엮었고 주황빛, 노란빛, 하얀빛 꽃향기가 부드러운 향수처럼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대나무 기둥 위에 화환을 걸어 마을 입구에 무지개 터널을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화환 하나하나가 바람에 살랑이며 마치 무지개 터널처럼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써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되신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의식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터 중앙에는 긴 나무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조상님들께 바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찰밥, 절인 채소, 차, 그리고 구운 돼지머리. 돼지머리는 아침 햇살 아래 위험 있어 보였고 껍질은 바삭바삭하게 빛났으며 귀는 위로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바나나, 망고, 포멜로가 형형색색의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상 양옆에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어우러진 무늬가 옷에 수놓여 있었고 머리에는 리본을 묶어 단정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수문장처럼 얼굴을 굳게 하고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깊고 묵직한 북울림이 계곡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어서 작은 징과 심벌주 소리가 밝은 금속성 음색을 더하며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돼지가 고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녹음을 시작하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가 온 이유였으니까요. 음악이 갑자기 멈추자 정적이 장막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족장 퐁씨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흰색 튜닉에 빨간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 위로 밥 한 그릇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조상님들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같은 말을 따라했습니다. 퐁씨는 밥알을 공중으로 뿌렸습니다. 햇빛을 받은 밥알이 작은 별처럼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밥알은 상위와 땅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치 눈송이가 내리는 것처럼 황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조각된 나무 주전자에서 차를 작은 잔에 따랐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잔을 들어 입에 대고 마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엄숙하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다 마친 뒤에는 잔을 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절 차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절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으로만 보던 제사의식을 이렇게 완벽한 조화 속에서 직접 보니 공동체와 존경의 힘을 절감했습니다. 제 무릎도 약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들께, 마을 사람들께, 그리고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제 조상님들께 감사드린다고요. 세상이 고요하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 아이들이 기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맑고 밝아서 새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들은 박수를 치며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제가 음식을 맛보도록 초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찰밥 한 조각을 집어 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단맛, 감칠맛, 새콤함이 한꺼번에 입안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메이사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우리랑 춤춰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녀와 함께 춤추는 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두 손을 잡고 북소리에 맞춰 발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땅이 느껴졌고 심장 속 리듬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이내 음악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빙글빙글 돌며 원이 점점 커졌습니다. 웃음과 노래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웃고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의식이 단순히 조상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음악과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었죠. 춤이 끝나자 저는 메이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가가 기쁨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회의적인 외부인이었던 제가 이제 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연구는 연결과 존경, 그리고 발견의 여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르자 축제는 게임과 잔치, 웃음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의식이 어떻게 문화를 잇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 배운 날이었으니까요. 축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온했습니다. 대나무 기둥에는 여전히 화려한 화환이 걸려 있었지만 분주함은 사라졌죠.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고 공기에는 자스민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두막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어젯밤 춤추느라 온몸이 뻐근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가득 찬 느낌이었거든요. 기요무가 두 잔의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는 은은한 단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기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수님을 축제의 일부로 기억할 거예요. 이제 교수님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저는 나무 오두막과 푸른 언덕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초대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방인으로 왔지만 이제는 여기서 집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써니가 빨래를 하는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강가에 무릎을 꿇고 손을 담갔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떠 얼굴에 끼얹으니 차가움에 깜짝 놀라 웃음이 터졌습니다. 써니가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아이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정상에는 메이사와 다른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각 장식이 새겨진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메이사가 수줍게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짜인 팔찌, 조각된 나무새,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가족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메이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쓰러진 통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화려한 불빛과 높은 건물을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마을 광장으로 돌아가 저는 퐁씨께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의 의식이 한국 제사와 그렇게 비슷한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먼 땅에서 이주해 오셨어요. 그분들이 풍습을 가져오셨죠.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변했지만 의식의 핵심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탐정이 미스터리를 풀 듯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문화가 이동하고 적응하면서도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꽃을 들고 손을 흔들어 주었죠. 메이사가 달려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곧 돌아오세요, 교수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꼭 약속할게요. 트럭이 산길을 내려갈 때 저는 라오 마을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오두막들은 안개 속으로 작아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메라 녹음을 켜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과 노트 그 이상을 얻고 떠납니다. 우정과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조각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가지고요. 이 여정은 문화가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연결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의 놀라움을 선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길은 푸른 언덕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축제의 기억을 음미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볍고 용감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파리에 돌아왔을 때 도시는 달라져 보였습니다. 익숙했던 거리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기다리는 듯했죠. 저는 기차에서 배낭을 내리고 녹음기를 챙긴 채 회색 건물 사이를 걸었습니다.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났지만 저는 라우의 자스민 향과 흙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카메라와 노트, 메이사가 준 나무새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딸 릴리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죠. 딸이 제 모험을 자랑스러워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한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현장 노트를 발표 자료로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글을 쓰고 편집했습니다. 사진을 정리했죠. 재물상, 춤추는 원, 메이사의 피리 연주, 일제히 절하는 마을 사람들. 각각의 사진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퐁 씨와 나 부인 인터뷰도 옮겼습니다. 조상과 여정에 대한 그분들의 말씀을 담으며 퐁 씨가 바발이 별처럼 떨어진다고 묘사한 구절을 타이핑할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시적이고 강력했으니까요.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 프랑스식 억양이 흔들렸지만 저는 서울국제문화학회에서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심장부에서 제 발견을 나누는 게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제 연구를 호기심과 가능성 낮음으로 보았지만 저는 그들을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이었지만 해 뜨는 구름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어가 들렸고 한글로 된 환영 문구가 반겼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노트가 든 폴더를 꼭 쥐고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학회장에는 문화연결 세계의식이라는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등록 후 일정표에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비세션. 오후 5번째 발표였습니다. 저는 오프닝 멘트를 거듭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온 아폴린 파브르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라오 마을에서 발견한 한국 조상 의식의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공유하려 합니다. 세션이 시작되자 한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학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제 슬라이드가 큰 화면에 떴습니다. 안개 낀 산, 나무상, 화려한 의상 차림의 마을 사람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반나절 새벽 첫 재물상, 횃불 아래 축제, 메이사의 피리 선율, 마지막 업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공유된 인간의 마음, 별처럼 떨어지는 바발, 서로 다른 언어로 속삭이는 기도가 같은 존경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 중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진을 본 그들의 눈이 커졌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일제히 절하는 장면을 설명할 때는 감탄의 속삭임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어 한국 제사 교과서 사진과 라오 의식 영상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재물절 음악. 모두 일치했습니다.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증거로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발견은 문화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이동하고 적응하며 생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상과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야말로 보편적인 언어임을 가르쳐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 한국 학자가 정중히 고개 숙여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연구 감사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멋진 발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션 후 사람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의식을 녹음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카메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음 연구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인류학계의 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긴장은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강물의 별처럼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손에 메이사의 나무새 조각을 쥐었습니다. 라후의 안개 낀 아침, 자스민 향,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릴리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각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다시 돌아가 더 많은 노래와 이야기를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가슴은 희망과 목적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장을 통해 저는 의심에서 발견으로 파리에서 라오스와 서울로 여행했습니다. 의식과 음악, 존경을 통해 인간 정신이 산과 바다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제 연구가 우리 모두를 묶는 끈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리의 대학 강의실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라오스. 산골 마을을 거쳐 서울의 학회장까지 닿을 수 있었던 건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 국경을 넘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오 사람들의 제사의식이 한국의 전통과 닮아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전 세계에 숨겨진 문화의 가치를 함께 발견하고 공유하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